오늘 저희가 시작할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더라고요. 빨리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뭐 집으로 돌아가서 자택에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이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지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도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데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런 게 있나 봐요. 정다현님, 경찰이 이 대표 범인 신상을 비공개한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 이성균 배우님은 포토라인에 몇 번이나 세워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더니 명백한 살인 미수범 인권은 소중해서 신상 공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의견 주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의 어매님, 칼질하는 연습까지 하는 피의자를 신상 공개 불가라고요?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뭐 칼질하는 연습까지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또 헤럴드 경제인가요? 거기에서는 차를 태워준 회색 벤츠 뭐 이런 것까지도 공개가 되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 동선 다 파악하고 따라다니고 또 누군가 조력자가 분명히 있어서 차도 태워다 주고 변명문도 뭐 전달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본부가 설치됐으면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곳곳에 다 CCTV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는지 다 하잖아요. 이번에 다방에서 여주인 2명이나 살해한 범인 그 전에도 물론 빨리 잡았다면 두 번째 피해자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금방 잡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참 괜히 이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신인기 위원장님, 왜 이 비공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피고인도 이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수사의 중요한 원칙인 거는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잔혹한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공개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어느 댓글에서도 읽어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다면은 왜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균 씨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이렇게 수사기관에 과도한 수사로 신상이 다 공개가 돼가지고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케이스와 또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상당히 엄벌이 필요한 이런 살인 미수범에 대해서는 그럼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그대로 따라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수사기관의 뭐 수사의 엄밀성이나 은밀성 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제가 받아들입니다만은 좀 수사기관이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해 나가야 된다. 왜 이것이 어떤 A라는 케이스에서는 피의자 인권 막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식의 저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이런 수사 실무 관행은 좀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입법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저는 기준을 좀 정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근데 있는데 수사기관의 재량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그 경찰이 오히려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오히려 생각이 되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경찰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뭐 법에는 그 정당 당적 그거를 경찰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 뭐 규정이 그렇게 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문화된 지 오래이기도 하고 일단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막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이면 공개 안 하고 민주당 당원이면 공개했을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꼭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도 비공개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뭐 하는 쌀라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경찰이 투명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느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이 4가지인데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 중대한 특정 강력 범죄. 그다음에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이 4가지 경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거나 신상 정보 공개 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경찰이 이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인가요? 수사 결과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공개하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습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당에서도 굉장히 자제를 시켰던 게 뭐냐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해서 뭔가 괜히 그 불필요한 루머나 이런 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러면서 자제시켰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신상 정보도 공개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왜 남겨놓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요건에 충분한데 공개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경찰이 왜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수사 못 믿겠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1도 알라사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신인규 변호사님. 살인죄 중에 살인, 전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의 죄는 신상 공개가 원칙이다. 제251조, 제252조 이게 형사소송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이제 그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1호에서 3호까지 규정을 해놓은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재량으로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수사라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그 피의자 얼굴 다 가리고 원래는 신상을 보호하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헌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백하게 죄를 졌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하더라도 바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처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법관에 의한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 3심까지 우리가 보장을 했던 이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 신상 공개도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규정 자체가 또 임의 규정, 재량 규정,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루트를 열어놨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좀 막아놓기 위해서는 그럼 뭐 법률에다가 우리가 다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 권한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행정권의 그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공적인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 큰일을 당했을 때 국민의 알 권리만큼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국민이 궁금해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남녀노소 계층 진영 관계없이 궁금합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 놓고 보면은 뭐 엄청나 아직도 뭐 종이가 얘기 나오고 막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공개를 안 하니까 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팩트와 사실관계만이라도 정확히 공개를 해야죠. 수사 중간 브리핑 통해서. 그렇게 해야 최소한 이게 난무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최초의 이걸 자상이라고 한 열상이라고 한 게 대테러 우리 그 대본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정부를 지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인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국민의 알 권리만큼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원칙이 어떻든 그다음에 무슨 형사소송법 원칙이 어떻든 간에 저는 지금 새해 벽두에 총선을 앞두고 닥친 가장 큰 변수일 수도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말 저는 그렇다고 다 공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집에 뭐 사돈의 8촌까지 공개하라는 얘기 누가 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실관계 팩트의 줄거리만은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점에서 저는 수사당국의 미진한 대응, 그 다음에 윤희근 청장의 답변 이렇게 봤을 때 전 좀 더 당당하고 소신 있게 해줘야만 국민이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좀 정치 테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헌정사의
그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근혜 대표도 목에 이제 예. 그 피습당했고 거의 그런 상황인데 완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공적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건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건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나는 신상이 공개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만큼 중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확 달라들어서 몸으로 뭐를 했다고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흉기까지. 그리고 직접 공격을 했고 그리고 아까 어머님이 글 보내주셨는데 뭐 연습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비공개를 한다? 뭘 감추기 위해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제가 법률적인 거는 이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테러고 이것이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이분은 저는 가장 법이 정한 가장 엄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지금 고려할 만한 사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신상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 이번 그 경찰의 신상 공개 그 공개 위에서 내린 결정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 연행대 갈 때도 구속 당시에도 반성의 그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아무리 흉악법이라 할지라도 예 그렇게 잡혀갈 때는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하는 게 상식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흉악범들도. 그런데 본인이 뭐 마치 잘했다는 듯이 변명문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변명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언론 통해서 찔끔찔끔 흘려주는 피의 사실 흘려주는 듯한 그런 거 통해서 뭐 한두 줄 알고 있을 뿐이지 왜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경찰이 독점하고 얘기를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더 난무하는 거고 소위 유언비어성 여러 가지 소문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경찰이 막아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정확하게 결론 날 때까지 지켜보자.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가짜 뉴스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그 말 안 되는 얘기했던 유튜버들도 방심위에 또 심의 신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아. 당적도 비공개로 한다 그래. 그런데 언론에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원이었다가 탈당했고 민주당에 또 입당해서 동선을 알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상도 공개 못한다. 이렇게 다 덮고 나서 무슨 수사 결과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발표할 겁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최수영 컨설턴트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침한 데 있으면 곰팡이가 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게 해야죠. 지금 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해서 뭐 꽁이 마치 뭐 머리만 숙이면 다 감춰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안 되잖아요. 진실은 송곳 같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뚫고 나오죠. 이럴 때도 다 착착착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러니까 불신하고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서로 믿고 서로 이제 신뢰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발전하는 건데, 아니 저는 자꾸 이게 이런 지금 사실 저는 뭐 이거 정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데 왜 자꾸 그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수세적으로 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거의 판에도 선승구전이라고 모든 싸움은 싸우기 전에 이기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법칙인데 자꾸 왜 이렇게 불리하게 만듭니까? 근데 제가 봐도 불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꾸 국민이 어찌 보면은 국민이 정말 어떤 사실보다도 국민은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이런 판단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규정 얘기하고 정당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아니 글쎄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국민은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굳이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그 정치 3원칙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치에서 의도보다는 반응이 중요하고
반응보다는 파장이 중요하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파장입니다. 근데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잘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 나쁘지도 않은 거를 더 나쁘게 만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사건 초기에 대통령이 정치 테러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 지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 테러범을 공개를 못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이럴 때 격노해 주셔야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지원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헬기 타고 부산 갔다고 지금 난리 그 난리를 아닙니까? 치고. 아,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안 하면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요 한 말씀만 보태자면은 저는 비공개하는 거 저도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설사 비공개를 이 무기명 투표로 그 심의위에서 표결을 하거든요. 하더라도 비공개 이유는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조차도 비공개한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지금 의구심이 많은 상태에서 더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저는 잘못된 수사 관행이고 행정이다. 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테러 그러는데 정확히는 암살 시도 사건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쉬쉬하고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하여튼지 오늘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치가 사라졌지요. 그냥 상대는 제거해야 할 대상, 쓰러뜨려야 할 대상, 같이 손잡고 나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독재라고 합니까?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면 그게 독재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습니까? 등장하자마자 그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이 중대범죄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퇴원해서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주어진 과제가 아마 총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 아닐까 싶습니다.